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20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면서 정배열 유지해주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상방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대선 이후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떠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느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0일선과의 이격도가 꽤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 급격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서 2~3% 정도의 상승을 조금씩 올라가는 소폭의 상승 에너지로 삼아가면서 이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급등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돼요. 급등하는 섹터는 크게는 지금 AI와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원전이나 방산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AI와 원전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 섹터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 인하주로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이기 때문에 바이오 개별주들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실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섹터별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를 이미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신다면 개별적인 공략과 섹터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500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 여전히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어요. 대선 이후의 랠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단기적으로 3% 정도의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 주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 자체가 3%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를 이때처럼 천천히 올라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며칠 만에 급하게 올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후의 조정의 속도 자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말 12월까지는 랠리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좀 뜨거웠다가 1월 그리고 2월부터 조금씩 소강하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도 연말까지 정도는 대선 이슈를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험 구간이라고 강조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종목은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에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 넘는 랠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 역시도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수에 관한 이야기겠죠. 계속해서 저도 개별적인 종목이나 섹터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택해야 되는가 했을 때 지금의 반도체 섹터는 조금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강한 랠리를 만들었던 상황이고, 인텔 같은 경우도 반등을 만들고 있지만 위쪽에 200일선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멘텀을 어느 정도는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 반도체 섹터가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나스닥이나 S&P 500, QQQ, 러셀 등에 비해서도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전에는 반도체가 호재가 있을 때 먼저 치고 나가고 그리고 조정도 먼저 받는 그러한 모멘텀, 기세 자체가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동력이 상실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부터 했던 말인데, 가야 할 때 못 가면 그때는 하락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 바가 있어요. 올라가야 될 때는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야 될 시기에 큰 동력을 얻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위험이 꽤 존재하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방에 지지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위쪽에도 매물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들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얼마 오르지 못하고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잘 올라가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한 모멘텀 그리고 가야 할 때 가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하되면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인 SOXL 같은 경우는 더 리스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큰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모멘텀을 받고 있느냐? 전체적인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인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들이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개별적인 종목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단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SOXL 같은 경우는 시세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방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지부진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는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닙니다. 항상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반도체 섹터가 지금은 다른 섹터나 지수들에 비해서도 모멘텀이나 기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굳이 저평가란 생각으로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에는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멤버십을 통해서 종목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그나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하단 지지를 좀 만들어내고 200일선을 좀 올라서는 모습, 한 두세 번 도전을 하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섰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조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시는 게 나은 거고, 전체적인 섹터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나 지금 SOXX나 유사한 흐름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시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세배 레버리지로 리스크를 높여서 굳이 평단가 손절가를 2, 3%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을 10% 손해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적인 종목들을 짧은 손절 라인으로 들어가셔서 단기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가시기에는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은 위치, 다만 전체적인 시장에 강한 시세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8% 넘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이크론과 유사하게 저점 라인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200일선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돌파를 시도하다 한번 빠지고 다시 돌파를 시도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떤 것이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듯이 정배열을 만든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51선과 200일선 그리고 단기 이평이 정배열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지지라인을 딛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시장 전체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정배열을 만든 상황에서 200일선을 딛고 또 51선을 딛고 이렇게 올라서는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종목이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진입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위치는 아닌지, 또 지나치게 높은 위치라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 호재가 존재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서, 그러한 종목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주요한 지지라인 인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재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시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새벽 동안에 제 실수로 인해서 멤버십 영상이 공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 조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